지금 2008년 이후에 하여간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때문에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공사 이 총 그 손실 규모가 13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지금 이 부실 규모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2008년 이후부터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부채 규모가 이 52조까지 올라가요. 그 이후에는 거의 정체되는데 사실상 2013년에서 2016년 그것도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부실이 누적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지금 석유공사 같은 경우 금년 연말 가면 부채 비율이 한 680%쯤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회수율도 보면 2007년도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3사 합계가 한 92% 됩니다. 근데 2008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은 21%밖에 안 돼요. 이게 이 정도면요. 아까 몇몇 의원님처럼 하시면 투자 실패가 아니라 거의 투자를 빌미한 사기행위입니다. 국민 기만행위고요. 이 정권 차원에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나 그 노무현 정부 이전에 이루어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시추 탐사 사업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은 사업이었어요. 투자 규모는 작지만. 시추 탐사 사업 같은 경우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후에 MB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사업들은 대개 그 생산 개발 사업들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지분 투자 개념으로. 이거는 이미 뻔히 기업의 그 상태, 그 다음에 자원의 이 존재 상태를, 부전 상태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 적자 발생하고 실패했다는 거는 거의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러지 않으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과도한 차입 때문에 지금 이자 부담만 2008년 이후에 5조 원이 넘어요. 석유공사 지금 이자 부담이 얼마입니까, 연간? 연간 한 4,200억 정도 됩니다. 가스공사 얼마 됩니까? 이자 부담. 이자 부담 맞습니다. 7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광물공사 어떻게 됩니까? 예, 뭐 1,100억, 뭐 1,200억 이렇게 됩니다. 자, 합치면 연간 한 1조 2천억쯤 되겠네요. 그죠? 1조 한 2, 3천억 되겠습니다. 3, 4만 합쳐서. 그냥 금융비용만 이렇습니다. 이게 이 자원외교가 실패했다는 내용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자체 평가에서도 나왔어요. 총리실 주관의 제17차 에너지 협력 외교 지원 협의회에서 보면 문제점 지적합니다. 이 3월 달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말에 있었던 제18차 에너지 협력 지원 협의회 보면 에너지 경제원 보고 자료인데 향후 에너지 협력 추진 방향에서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가면 스스로 이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정권 차원에서 홍보에만 치중한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베스 사업 같은 경우도 매장량이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예요? 2억 1,900만 거의 2억 2천만 배럴 다 해당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70%인 1억 7천만 배럴에 불과해요. 일일 생산량도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베스트, 나을 사업, 크루드, 나을은 이미 2조 원 적자 보고 팔았고, 크루드 5개 강구, 카작 슌베, 페루, 사비아 페루 사업 등, 그 다음에 UAE 3개 광구, 다나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정권 차원에서 홍보한 거는 나중에 제가 이 자료 그냥 보세요.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MOU 체결하고 계약 체결했을 때에는 과히 뻥튀기 발표를 해놓고 실제 지금 경영실적 평가에는 다 그때보다 어떤 건 심지어 3분의 1도 안 돼요. 가치가. 이러니까 제가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영원 당시 사장이나 김신종 사장이 저는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건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3사가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 진실을 파헤치고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손해만 봤다는 것으로 고의성을 입증을 못하니까 법원에서 배임죄를 죄를 묻지 못한 거였어요. 김신정하고 강영원 이 두 사람한테
그냥 저는 이 뭐랄까 면죄부 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소식 만들어 놓고 물론 그 위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상득 그리고 그 당시 장관했던 윤상직, 최경환 두 장관도 다 책임 있죠. 이 사람들 다 빠져나가지고 자기들은 아무 책임 없듯이 뒷짐지고 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 이거 제대로 검찰이 수사했어요? 봐주기 수사한 거지? 그 다음에 가스공사 지금 사장 되어 계시죠? 장석효 전 사장 뇌물수수 관련자 처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보면 현상수, 유준영, 곽상섭, 맹주호 이 사람들은 기소된 사람이고 밑에 세 사람은 기소 유예된 건데 이 사람들 다 지금 그 2심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죄 그 현상수, 유준영, 곽상섭 세 명은 유죄 판결 났어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에 유죄 판결 났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3월에 징계심의위원회 열렸는데 처분이 파면 났는데 처분 결과를 보류했어요. 3월 8일에. 예. 왜 보류했습니까? 저희 회사 내규가 좀 더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최종심 때까지는 징계를 자. 오히려 확정하지 않도록 돼 있는 내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예.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분들 유죄 판결 받은 분들한테 지금까지 총 지급된 돈이 7억 원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아무 보직도 없죠? 예, 보직 대기 중입니다. 보직도 없는데 보십시오. 현상수 씨 월급이 482만 원 매달 받으면서 80% 받고 있죠? 예. 그러면서 성과급도 받아요. 3,700만 원. 성과급은 뭔가 일을 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성과급 아무것도 무보직 상태인 사람한테 성과급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곽상섭, 맹주 이 두 분은 또 그 고등학생 자녀 학점까지 받아가요. 복리후생비로. 성과급 다 주시고 무슨 자선회사입니까? 가스공사가? 이와 관련해서 그 법률 검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법률 검토 받았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결론이. 그 현재 사규 자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신급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확정할 수 없다라는 저희 사규 자체에 자, 좀 문제가 있는 제가 것 얘기할게요. 같습니다. 김현장에서 법률점은 받았는데 김현장 의견이 형사사건 최종 재판 결과 기다리지 않고도 징계 절차 착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징계 절차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해임, 파면, 징계 양정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가스공사가 그 이전에 이와 유사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사람도 다 그 파면 처리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파면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죄 판결 받으면 소급해서 그 월급을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죄 판결 받았을 때. 왜 이걸 안고 있습니까? 응? 성과급하고 다 주면서. 근태 관리도 엉망이에요. 이 사람들 그 징계 상태에서 무보직이라고 그 근태 관리 합니까? 출퇴근하는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있죠. 출근하고 있어요? 일단 뭐 출퇴근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출근하고 있습니까? 출퇴근은 뭐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은 하고 담당한 특별한 보직은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한 출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확인했을 때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못 하던데요. 담당 직원들은. 일단 뭐 출퇴근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지시 내리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예. 확인이 안 하느냐. 출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안 사장 대리께서 이 징계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같은 직장의 동료라고 해서 이게 가중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처리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종강 때까지 보고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하고 징계 절차 완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사장이나 김신종 사장이 저는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건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3사가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 진실을 파헤치고 자료를 그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손해만 봤다는 것으로 고의성을 입증을 못하니까 법원에서 배임죄를 그 죄를 묻지 못한 거였어요. 김신정하고 강영원 이 두 사람한테 그냥 저는 이 뭐랄까 면죄부 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손실 만들어 놓고, 물론 그 위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상득 그리고 그 당시 장관했던 윤상직, 최경환 두 장관도 다 책임이 있죠. 이 사람들 다 빠져나가도 자기들은 아무 책임 없듯이 뒷짐지고 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 이거 제대로 검찰이 수사했어요? 봐주기 수사한 거지. 그 다음에 가스공사 지금 사장 되어 계시죠? 장석효 전 사장 뇌물수수 관련자 처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보면 현상수, 유준영, 곽상섭, 맹주호 이 사람들은 기소된 사람이고 밑에 세 사람은 시추탐사 사업 같은 경우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후에 MB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사업들은 대개 그 생산 개발 사업들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지분 투자 개념으로. 이거는 이미 뻔히 기업의 그 상태, 그 다음에 자원의 이 존재 상태를, 부전 상태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 적자 발생하고 실패했다는 거는 거의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과도한 차입 때문에 지금 이자 부담만 2008년 이후에 5조 원이 넘어요. 석유공사 지금 이자 부담이 얼마입니까, 연간? 연간 한 4,200억 정도 됩니다. 가스공사 얼마 됩니까? 이자 부담. 이자 부담 맞습니다. 7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광물공사 어떻게 됩니까? 예, 뭐 1,100억, 뭐 1,200억 이렇게 됩니다. 자, 합치면 연간 한 1조 2천억쯤 되겠네요. 그죠? 1조 한 2, 3천억 되겠습니다. 3, 4만 합쳐서. 그냥 금융비용만 이렇습니다. 이게 이 자원외교가 실패했다는 내용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자체 평가에서도 나왔어요. 총리실 주관의 제17차 에너지 협력 외교 지원 협의회에서 보면 문제점 지적합니다. 이 3월 달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말에 있었던 제18차 에너지 협력 지원 협의회 보면 에너지경제원 보고자료인데 향후 에너지 협력 출방향에서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가면 스스로 이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정권 차원에서 홍보에만 치중한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베스 사업 같은 경우도 매장량이 그 당시에는 200 이게 얼마예요? 2억 1,900만 거의 2억 2천만 배럴 다 해당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그 70%인 1억 7천만 배럴에 불과해요. 일일 생산량도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베스트, 나을 사업, 크루드, 나는 이미 2조 원 적자 보고 팔았고, 크루드 5개 광구, 카작 슌베, 페루, 사비아 페루 사업 등, 그 다음에 UAE 3개 광구, 다나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정권 차원에서 홍보한 거는 나중에 이 자료 그냥 보세요. 그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MOU 체결하고 계약 체결했을 때에는 과히 뻥튀기 발표를 해놓고 실제 지금 경영실적 평가에는 다 그때보다 어떤 건 심지어 3분의 1도 안 돼요. 가치가. 이러니까 제가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력 기소 유예된 건데 이 사람들 다 지금 2심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죄 현상수, 유준영, 곽성섭 3명은 유죄 판결 났어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에 유죄 판결 났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3월에 징계심의위원회 열렸는데 처분이 파면 났는데 처분 결과를 보류했어요. 3월 8일에. 예. 왜 보류했습니까? 저희 회사 내규가 좀 더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최종심 때까지는 징계를 자. 오히려 확정하지 않도록 돼 있는 내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예.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분들 그 유죄 판결 받은 분들한테 지금까지 총 지급된 돈이 7억 원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아무 보직도 없죠? 예, 보직 대기 중입니다. 보직도 없는데 보십시오. 현상수 씨 월급여 482만 원 매달 받으면서 80% 받고 있죠? 예, 그러면서 성과급도 받아요. 3,700만 원. 성과급은 뭔가 일을 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성과급 아무것도 무보직 상태인 사람한테 성과급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곽상섭, 맹조 이 두 분은 또 그 고등학생 자녀 학점까지 받아가요. 복리후생비로. 성과급 다 주시고. 무슨 자선회사입니까? 가스공사가? 지금 2008년 이후에 하여간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때문에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공사 이 총 그 손실 규모가 13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지금 이 부실 규모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2008년 이후부터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부채 규모가 이 52조까지 올라가요. 그 이후에는 거의 정체되는데 사실상 2013년에서 2016년 그것도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부실이 누적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지금 석유공사 같은 경우 금년 연말 가면 부채 비율이 한 680%쯤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수율도 보면 2007년도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3사 합계가 한 92% 됩니다. 근데 2008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은 21%밖에 안 돼요. 이게 이 정도면요. 아까 몇몇 의원님처럼 했지만 투자 실패가 아니라 거의 투자를 빌미한 사기행위입니다. 국민 기만행위고요. 이 정권 차원에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나 그 노무현 정부 이전에 이루어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시추 탐사 사업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은 사업이었어요. 투자 규모는 작지만.